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문화재단의 수장 자리가 9개월째 공석입니다. 4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5차 공모에 나섰지만 과연 이번에는 수장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안 뽑는 건지 못 뽑는 건지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래경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부천문화재단 손경련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작년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부천문화재단의 후임이 지금 9개월째 공석이지요. 네네. 그 손경련 대표가 2017년 8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돼서 2020년 이제 7월 31일까지로 3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임기를 다 채웠고 그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제 우리가 각 그 대표를 채용 공고를 냈는데 대표 채용 공고가 손 대표가 있을 때 2020년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 6월에 한 차례 나왔고 6월에 안 돼서 6월에 대한 재공고를 또 7월에 했고 또 2020년 그때도 못 뽑아서 2020년 9월에 또 한 차례 했고 또 9월에 나온 거에 대한 또 재공고를 해서 4차까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차 동안 1차에서 9명이 와서 면접을 봤는데 서류 합격자가 한 분도 없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2차 때도 그 6명이 왔는데 1명이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분마저도 합격점이 70점에 미달돼서 통과된 자가 없고 또 3차는 2020년 9월에 됐는데 각각 3차와 4차에 각각 10명, 3명이 지원해서 한 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 네. 와중에.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왜 부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임추위에서 다 걸러냈는데 왜 이사회에서 또 부결시켰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더니 임추위는 또 임추위대로 역할이 있지만 이사회가 더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4월 달에 5차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5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그리고 그 안에 좀 이따 내용을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 공고에 대한 지원 조건도 조금은 낮췄어요. 대표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박사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6월 달 전망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4월 달에 해서 원활하게 잘 됐을 경우에 6월 달에 이제 거의 드디어 이제 선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이 사건 사고가 생겨서 우리 대표가 공석이어서 이걸 채용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퇴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장을 뽑지 못한다는 것은 문화재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표류된 선박이 과연 6월 달에까지 잘 정착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벌써 1년을 공석으로 두는데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리를 쭉 해주신 것처럼 작년 11월까지 4차례나 공모를 했는데 결과는 합격자 없음,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박정산 의원이 시정 질의까지 한 바 있는데 부천시가 왜 이렇게 공모를 내놓고 합격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시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2020년 7월 31일부로 이제 손경현 대표가 이제 문화재단을 그만두고 공모를 했지만 이제 그 공모 진행 절차 과정에서 이제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248회 부천시의회 이제 2차 정례회 때 제가 이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4가지의 이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좀 물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범위를 정무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동안 그 모집에 대한 현황들, 운영 방법들, 그 다음에 향후 대표이사 공석인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그와 모집에 관련된 내용들은 방금 이제 광래경 의원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와 유사한 이제 시정 답변이 왔는데 이제 공무원 범위를 이제 정무직이나 별정직에 포함한 거는 시에 있던 공직자들도 이제 재단 임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공무원의 범위가 어딘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에 대한 그런 그 질문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위해서 그거를 포함을 시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이사가 없는데 이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에 이제 운영본부장을 이제 경영본부장이죠. 경영본부장을 이제 대리로 해서
2021년도 사업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 정책 목표 방향들은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이제 시정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이사는 선임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의 입장도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경영본부장을 대리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시의 입장 전해주셨는데 이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의 문화정책 싱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공백을 두게 되면 분명히 어떤 그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좀 확인해 본 건 좀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예 뭐 그 재단 그 대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문화와 관련된 기관장들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뭐 많으신데 그 문화재단 기관장들이 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공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놀라웠는데 그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은 지금 계신 아까 말씀하신 경영본부장과 또 각종 본부장님들, 각 분야별 본부장님들, 그리고 또 부장님들, 차장님들, 대리님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재단 대표의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됐었나, 역할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 아니, 대표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불가피한 거는 진짜 이 비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이사가 이렇게 공백이 있을 경우 지금의 상태는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질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 오시긴 오실 거잖아요. 안 오실 게 아니지. 지금 상태로라면 지금 상태로 안 오신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치고 나갈 수가 있지만 지금 또 분명히 누군가 오실 텐데 지난번 6월에도 오실 텐데 7월에도 오실 텐데 9월, 10월 이게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오실 텐데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계속 오시지 못하니 불안감이 생기면서 빨리 오셔야 그 변화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불가피한 부분들 우리 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크게 와닿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이사 없는 건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이제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도에 부천시가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이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나라의 기초지자체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장인데 기관장이 없었을 때 모든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이상이 깎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그래도 덕망이 있고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인정받은 분들이 와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우리 부천 문화 도시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우리 부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또 문화와 관련해서는 부천이라는 그런 시정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역량 있는 분이 자리를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뭐 많은 사업들이 있는 만큼 문화재단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문화재단 역할과 또 성과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뭐 오롯이 다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말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한 10년간 넘도록 박물관을 운영해 왔었는데 우리 부천시에 있는 박물관들을 운영했었는데 그 박물관에 대한 운영이 너무나 방만하고 그리고 또 운영이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난해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문화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문화재단이 좀 각성하고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넘겼는데 문화원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다시 문화재단으로 다시 왔어요.
근데 그 문화재단이 잘해서 문화재단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 좀 그 문화가 되게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그 문화를 섭렵할 수 있는 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불가피하게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시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문화재단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좀 관리를 개선하고 뭔가 좀 더 획기적이고 뭔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좀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사고하라는 뜻에서 넘겨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합니다. 네. 근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면 문화재단이 그 문화예술회관을 경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 경기도에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받은 것도 너네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왜 새로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네. 근데 부천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역할이 다르다고 볼 텐데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문화재단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문화재단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역량이 구분할 것이라면 문화재단 우리 문화예술회관 법인화를 하는 건 좀 불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역량이 문화예술회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 총체적인 대표의 역량과 모든 것이 맞닥뜨려져야지 이게 가능하리라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문화재단을 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되돌려줬다 다시 되돌려 받은 거 그리고 문화예술관을 지금 문화재단이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그 역량을 기름에 있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향후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75명의 인원과 1년에 약 100억 원에 가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또 위탁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39하고 박물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단인데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1년에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또 다른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을 두 개 합쳐 놓으면 무려 예산이 거의 200억 이상 가까워지는 그런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이상과 문화예술회관 법인 운영 대표의 이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조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 밑에 그 부서를 넣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했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문화와 관련된 어떤 흡수된 이런 분위기지만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회관은 특화된 그 문화 콘텐츠를 갖고 시민들의 또 우리 부천 시민들의 그 클래식 전역 음악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른 전혀 분야가 다른 부분이죠. 같은 문화지만 이 분야는 아까도 우리가 전체 기획에서 마케팅하고 그런 공연 스케줄까지 짜야 되는 이런 대표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분리돼야 되고 예우도 달라야 되고 전문성도 전혀 달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법인은 전혀 다른 예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까지 부천시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4차례나 공모를 했는데 이 부천 문화재단 대표 자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뽑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작년 6월하고 이제 9월에 1차, 2차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4번의 공모 절차에서 진행을 못했는데 일단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단 이사 중에서 2명을 이제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17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명을 뽑아가지고 이 7명이 이제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4차례 공모에도 지금 적임자 찾기에 실패를 한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실력 있는 인재가 없는 건지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인정하기가 싫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시에 부합되신 분이 인연이 되지 못해서 못 찾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 1, 2차에 걸쳐져 있을 때, 1차 걸쳐져 있을 때 약간 우리의 그 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나 강조가 돼서 1, 2차 때는 사실상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는 후문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평가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때는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진행이 절차되면서 그때 작년 8월에 또 그 지원 조건이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네. 기준이 낮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살펴볼 때는 사실 이 공고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준을 낮추는 건 사실 합리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과정에서 채용 공고에 우리가 지금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에 약간의 낮추긴 했지만 이후 이 문제는 이미 이제 대표를 선출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진짜로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기준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고, 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표 경력을 계속 중요시 생각하는데 대표 경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나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력을 좀 포함시켜 주는 것이 본부장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기준을 낮춤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뭐 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계속 뽑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랬다고 그러면 이미 선임이 됐겠죠.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전임 이제 송경현 대표의 벽이 너무 높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게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올 상반기 안에는 이제 선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천시 올해도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업들의 대표이사의 어떤 정책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추진을 해야만이 원활한 문화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선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부천이 법정 문화도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잖아요.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그 올해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부천문화재단이 이제 100억 원의 예산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그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부천의 생활 문화를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지만 이제는 이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 창의 도시 부천에 걸맞는 그런 정책들로 만들어서 0세부터 생활 문화를 받고 있는 우리 부천시가 부천 시민들의 전체적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빨리 수립이 돼서 또 그와 관련한 부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문화재단 대표로 와야 할까요?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아까 그렇게 특정인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그 질문에 저도 이제 그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특정인을 거론한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정치권의 인사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간이 여야가 계속 이걸 집권하면서 문화재단이 꼭 정치권 인사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송경련 대표를 모시고 오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가 싶었는데, 만약에 이 공석이 오래되다 보니 지금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가 만약에 된다면 네. 분명히 시민들은 실망할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공석도 아마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은 더 실망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정치권 인사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문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함께 오셔서 문화예술 행정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역량이 있던 역량이 조금 부족하던 직원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분이 오셔서 외부와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문화재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인사는 좀 배제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문화재단 수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문학 창의 도시, 세계 3대 축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리베술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와 같은 전문 집단이잖아요. 전문 영화제고 그런데 그와 문화재단은 우리 부천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뭐 아마추어 같은 개념에서 프로를 지향하고 중간 역할에서 산업과 시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대표이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9개월째 공석인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이번 5차 공모를 찾을 수 있을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